많은 분들이 또 하나 법률적으로 궁금해하는 게 있는데 네. 뭐냐면은 오늘 그 내란 특검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자택에 또 갔습니다. 영장 그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갔는데 여전히 불발이 됐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문 안 열어주면 우리가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고 하나 더 특검이 뭐라고 밝혔냐면은 황교안은 아직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 끊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워낙 이분도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꼼수가 있는 것 같다. 아니요, 저거는 사실 전 총리급 인사에 대한 예우라고 봐야 됩니다. 예우다. 어제도 제가 압색이랑 이제 긴급체포 때문에 밤새 네.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저의 의뢰인이 저랬다면 바로 문 뜯는 그 바로 들고 빠루와? 하죠. 네, 또 그리고 빠루야? 그럼 나경원은 그리고 같이 오나? 시간대도 저렇게 낮에 안 가요. 왜냐면 아. 보통 집에 있을 때 뜯고 들어가서 그 사람 보는 앞에서 압색하고 네. 보통 체포까지 긴급 체포라고 하는 체포영장 그때 집행하기 때문에 보통 그 황금 골든 타임이 그 급습의 골든 타임이 한 8시에서 10시 사이입니다. 아, 저녁 시간에. 네, 그럴 때 가족끼리 있을 때 문 뜯고 들어가야 그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서 네. 체포도 하고 압색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압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갑자기 서재만 자꾸 쳐다봐. 그럼 오케이. 서재로 갑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걸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하려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막는 거에 대해서 뭐 그 공직방, 공무집행 방해로 또 추가 입건을 하고 뭐 하고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이건 정치적으로 튀거나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전 총리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약간 좀 안정적으로 특검이 새로운 노이즈를 만들기지 않게 안전적으로 한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황교안의 태도는 어떤 거예요? 그 나중에 시간을 벌 타이밍 하나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아직 변호인이 선임이 딱 와갖고 안 됐다. 네. 다 이미 소통 계속하고 있었지만 딱 와서 제가 이 사건을 어제 밤에 받아갖고 아직 아예 파악이 안 돼서 일정을 내일로 하시면 이거는 방어권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거다. 실질적인 방어권. 아니 왜 물어보냐면은 우리 윤석열도 새로운 사건이 있을 때 변호인 선임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보는 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계속 최소 일주일, 길게는 2주일씩 시간을 미루지 않습니까? 그게 억울하지네. 시간을 버는 좀 전형적인 근데 이게 수사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거를 뭐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기록을 보지 왜냐면 선임이 안 된 사람이 기록 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니까 나는 이 사건에 대한 파악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래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 이건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하다. 그러면 예. 황교안 씨는 그럼 문 뜯고 어떻게 압수수색 언제 해요? 안 해요? 이렇게 버티면 근데 봐준다고요? 지금 이미 영장 그 다시 받아야 기한이 돼. 예. 나가기 때문에 영장 다시 받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울 것 같고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단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 본류도 아니고 선전선동이니까 네, 선전선동에서 너무 약간 드러나 있는 네.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증거 선전선동하는 수집에서. 영상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파고 들어가서 그 돈줄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계좌로 확인하면 되고 통화 목록으로 확인하면 되고 근데 혹시 모르게 또 일기를 쓰셨거나 업무 수첩이 있을까봐 들어가는 거지. 네. 이제 그런 거 부분은 네. 만약 특검이 이게 만약 본류였고 이거에 따라서 제대로 했겠죠. 예, 네. 수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였다면 문 뜯고 들어갔을 겁니다. 기소는 할 거죠?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면 본류가 아니라서 그렇게 무게를 처벌도 안 받아요? 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고 보는데요. 윤석열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인데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가지고 갔는데 경호처리관들한테 총 보여주고 맞아요. 막아. 네. 안 되면 확 쏴버리라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지금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대통령 권한대행 지낸 사람이거든요. 법무부 장관도 했어요. 시계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영장 가지고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그러는데 난 문 안 열어줄 거야. 그렇게 버팅긴다고요? 그럼 우리나라 계속 하는 얘기지만 웬만한 형사 피의자들은 이제 문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한번 뚫고 들어와봐. 난 문 내 손으로 안 열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요. 매번 이게 무슨 경고드리지만 신호예요, 이게? 진짜 뜯습니다. 진짜 뜯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뜯는 건 그런 사람들한테 맞아. 뜯는 원래 걸 그래야죠. 보여줘야 되는 원래 거예요. 이런 잡범들한테 뜯지 말고. 저 가르치면 갑자기 지금 그게 뭐 밖으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차가 긁혔으니까 내려와 봐라. 네. 그게 전형적인 그 압수수색 트리거거든요. 문 열은 순간 바로 다리 닫혀 이게 그냥. 마치 예. 카톡 안 받는 사람한테 사진이라고 글자 보내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미끼. 뭐 2025 씨 그 차 긁었는데 잠깐만 내려와 보세요라고 하면은 문을 여는 순간 이게 잡죠. 뜯죠. 그다음에 몰래 치고 들어가는 건데
의지가 예, 약했다. 권한대행한테 그러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아니, 내란 선동범이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요. 권한대행.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양지선님이 오늘 출연자분들 정말 좋아요. 윤건희 평생 무기징역이요 하시면서 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정말 받아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봤다는 그래요? 느낌을 이렇게 요즘 그렇게 안 좋아요?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고 네, 진짜 왕관 내리시고 왕관이라도 진짜. 현장 내리시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그 황교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태도와 달리 정말로 국가에서 특별하게 잘한 공로가 있어서 승진을 시켜준다고 해도 그걸 한사코 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조성현 김문상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에 국가의 부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버텼지만 국가에서 그래서 정부가 바뀐 다음에 이번 1계급 특진을 시켜준다고 했지만 네. 고사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남다릅니까 이게. 닭살도다. 진짜요? 좀 저 멋있다. 의외예요. 전 지금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저는 이런 군인들이 승진을 했었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군내 제가 그냥 얼뜻 드는 생각은 군내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군내 분위기.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군 안에서 어찌 됐든 간에 그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판단이잖아요. 네. 만약 곽종문 사령관이나 이런 사령관급들은 미리 얘기 다 들었고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처신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그 밑에 대령급이나 이런 실제로 움직이는 이런 선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야 출동해 이 얘기만 듣고 상명하복으로 그냥 간 거예요. 맞아요. 예. 갔는데 그 상황에서 순간적인 판단을 제대로 했다 못했다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을까 하는 얘기들을 군내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판단에 대해서 일단 한강 넘지 마라고 한 건 굉장히 현명하고 좋은 판단인 조성현 거잖아요. 대령. 예.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만약에 해버리면 앞으로 그러면은 명령에 어떻게 우리가 복종하고 불복종할지를 판단할 거야. 이것 때문에 군인들이 굉장히 혼란을 많이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같은 대령급들이나 아니면 영관급 장교들끼리는 두런두런 그런 얘기들을 술자리든 어느 자리든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번에는 고사했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장군을 진급을 시켜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보지만 이 타이밍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혜택을 받듯이 승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배경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배경 해석은 저는 네.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 박정원 대령님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로 내가 하면 내가 그랬구나. 정치적이나 이런 거를 한 한결같으시다, 사람처럼 진짜. 예. 보일까라고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좀 바꾸신 게 이게 더 이상 박정훈 개인의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게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나같이 항명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옳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제2의 박정훈, 제3의 박정훈이 나올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면구스럽더라도 나는 이런 걸 다 받고 나는 이런 걸 할 생각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저랑 김규현 변호사랑 식사하던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김규현 변호사는 정보소 변호사한테 좋은 기회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억셉을 해서 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세상도 아 좋은 일을 하면 다 보답을 받는구나라는 교훈이 생길 그럼요. 거다라고 했는데 이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군내 분위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 동료들이 누구는 막 수사받고 맞아요. 처벌받고 있는데 네. 자기는 막 진급하면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개선 장군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안 사실인데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앞으로 제2의 제3의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 때문에 조금 명구스럽고 조금 창피하기보다는 조금 민망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받아서 왜 민망하죠? 역사적 교훈이 돼야 된다.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정의로운 그렇죠. 분들이 그냥 권력을 좀 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야지 네. 그 권력의 방향이 좋은 곳으로 쓰여야지. 맞아. 네. 우리가 진짜 믿고 지지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꼭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아쉽네요. 방첩사 대령들도 그랬잖아요. 자 편의점에 가 있어. 들어가지 마. 네. 선관위 들어가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에 갔던 그 707 대원들도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지시를 받고 들어간 사람들은 불법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근데 시민들을 향해서 실제로 무력 행사를 안 하고 뭐 인사하는 그런 군인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그럼 그런 군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다 얽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좀 반대를 하는 게 이건 역사적 사건이라 생각하고 워낙 체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심지어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일반 사병들,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냥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엘리트 군인이었다고 생각하면 순간 판단이 항상 필요한 지휘관급들, 그렇지. 그런 네. 순간 판단이 필요한 부사관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는 평가를 내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한 사람에겐 포상. 네.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유리창 깨고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말씀하시면 너무 억울하게 나는 명령을 따랐다라는 그렇죠, 식에 그렇죠.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산 참작은 필요하지만 불이익은 저는 그러니까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아, 생각합니다. 우리 아, 오유대 씨 예, 같은 그거 경우에는 보세요. 보면은 민원연의 상주지가 바로 냉큼 받더라고요 보니까.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농담으로. 제가 아, 언론 깜짝 개혁 놀랐어. 위해서 너무 얼마나 놀랐어, 열심히 지금. 했는데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언론인으로서 거예요. 감사의 표창장이라도 저는 못 놓으시죠. 받았거든요. 이런 감정이 드는 거군요 보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네. 같이 좀 주지. 그래 저도- 혼자 받으니까 어, 이게 열심히 그래요. 하세요 더. 그 내란 당일 제가 국회 본관 입구를 지키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저는 네.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시민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들 다 봤는데 아, 나도 그만합시다, 시민이긴 이제. 한데 노를 흐려놨네.